굿모닝. 오늘은 뭐 이렇게 춥대요. 바람까지 부니까 기온이 영하 7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찬바람이 촥촥 얼굴을 때리니까 제가 이거 카메라 켜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그랬는데도 많이 춥습니다. 어제 딸하고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동차는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잘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경고등 뜬다고, 경고등 뜨면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타이어를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2개만. 근데 아빠 중고로 갈았어. 많이 달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피는 못 속이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때 중고로 타이어를 갈 생각을 했을까?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게 참 보고 배운 대로, 아니 아빠가 타이어 중고로 가는 거 못 봤을 텐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돈 아껴서 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자동차를 거의 지금까지 한 평생 한 20여 대 탔나? 그 중에서 2대 정도는 새 차를 탔고 나머지 18대는 전부 다 중고차를. 지금도 2대를 가지고 있는데 2대 다 중고죠. 한 대는 올해 11년 됐고 한 대는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타이어도 다 중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타이어 가게 아저씨가 오 선생님 굉장히 검소하시네요. 검소한 게 아니라 돈이 없지. 그랬더니 선생님 가급적 타이어는 중고를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무가 딱딱해지면 타이어로서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타이어는 새 거를 끼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때 이후로 이제 타이어는 중고를 끼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고 타이어를 꼈습니다. 중고 타이어는 한 개 한 2만원 해요. 훨씬 싸죠, 그죠? 새 타이어는 뭐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딸이 중고 타이어를 낀다는 얘기를 듣고 그치만 아빠로서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가 아니라면은 중고가 뭐 어때? 사실 이제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제가 코나 알죠? 코나. 코나 중고차를 사줬거든요. 그 중고차를 지금 산지 한 6년 되나? 그 중고차를 타고 시집가서도 이제 그걸 계속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어를 중고를 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빠 뒤에는 조금 멀쩡한 것 같아서 나중에 가려고 그냥 앞에 것만 2개 갈았어 그러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죠. 아빠도 옛날에 그랬는데 타이어는 중고 앞으로 끼지 마라. 타이어는 딱딱해져. 그 등산화도 있잖아요. 등산화도 유효기간이 있대요. 모르셨죠? 고무가 딱딱해지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이 접지력이 약해져가지고
등산화로서의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 등산화도 너무 오래 안 신고 고무가 딱딱해질 때가 되면은 껍데기는 아무리 멀쩡해도 그 신을 신으면은 뭐 안 된다기보다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딸 미국에 유학할 때도 보면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네가 비행기표 알아서 사갖고 와. 그 왜 그랬냐면은 제가 비행기표를 사주면은 대한항공 직항으로 사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딸 거의 자식의 비행기표를 사주면서 제일 싼 비행기표 이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여행 가고 그럴 때도 저는 내 자신이 여행하고 그럴 때는 제일 싼 숙소에서 모텔 같은 데서 또 비행기도 제일 싼 걸로 이렇게 끊는데 와이프랑 같이 가거나 자식들이 같이 갈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좀 조금 좋은 숙소에서 그래도 뭐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차마 아빠인 내가 딸의 비행기 표를 제일 싸구려로 끊어줄 수는 없기에 네가 끊고 와라, 네가 사서 와라. 근데 어쩜 우리 딸은 아빠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쫙 봐갖고 제일 싸잖아요. 무조건 제일 싼 표를 클릭합니다. 무조건 제일 싼 표. 건강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체력 좋거든요. 그럼 뭐 어디죠?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기도 하고 거기 가서 갈아타기도 하고 한 번은 뭐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뭐 1박 2일 걸려가지고 서울에 오기도 하고 요란하더라고요. 하여간 인터넷에서 표를 딱 검색을 해서 제일 싼 표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 한대요. 참 영락없는 아빠야.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 자세를 갖고 살아서 사실 든든합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쓰는 거를 먼저 배우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 드세요. 저는요, 뭐 다시 거지가 돼도 나는 살 자신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산다. 전 인생은 레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무너지면 다시 뭐 레고 블럭 쌓듯이 쌓으면 되지 뭐. 그게 뭐 대단해. 늘 그런 자세로 삽니다. 제가 지금은 삼성 S20 24인가 25인가 24를 쓰는데 S21까지는 지금부터 한 5년 전 그 이전까지는 핸드폰도 저 중고 썼어요.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은 핸드폰 팔잖아요. 핸드폰도 이제 중고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동영상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맛이 가더라고. 그러면은 보드를 갈아야 돼. 근데 핸드폰 보드를 가는 값이 핸드폰 새 거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 보드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핸드폰을 새 거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빠 제발 좀 궁상맞게 좀 살지 말고 그냥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 좀 사. 왜 그래? 죽을 때 번 돈 다 가지고 죽을까? 왜 그러고 살아? 늘상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맞는 얘기죠. 싼 게 비지떡이 맞죠. 그걸 알긴 아는데 그래서 가끔은 너무 싼 거를 많이 사서 막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도 저는 그게 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세거든요. 마음 자세. 네, 마음 자세. 왜냐하면 모든 거를 고급으로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말은 멋있죠.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산다. 비싼 거 제대로 된 걸 하나를 산다. 말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은 그럴듯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대로 된 비싼 거로 딱 사잖아요. 그럼 모든 게 거기에 다 맞춰져. 예.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가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지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스탠다드가 높아지면 돈 버는 것도 그런 사람들 수준에 맞는 거를 돈을 또 벌거든요. 맨날 밑에만 바라보면 돈 쓰는 것도 밑을 바라보지만 버는 것도 밑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위에도 조금 경험을 할 줄 알고 위에를 할 줄은 아는데 안 하는 거. 그리고 밑에서 항상 겸손하게 사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항상 그게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이 조금 이렇게 부유하고 여유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그게 배어 있더라고. 태도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몸에 딱 배어 있어. 기본이 배어 있는 거죠. 어떨 때 참 부러워. 솔직히 어떨 때 부러워. 저는 태생이 서민이어서 제가 지금 열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도 태생이 한 2, 3밖에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2, 3, 4 정도로 사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아니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텔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죠. 뭐 항상은 아니지만 어쩌다. 근데 뭐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밥이 더 맛있냐? 안 그래. 불편해. 익숙하지 않아서. 나 호텔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불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에? 그런 거지. 그냥 여행도 그냥 이렇게 그 뭐 필리핀 지난번에 갔듯이 그냥 이렇게 좀 가난한 동네 가면 마음도 편하고 이게 뭐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들어. 뭐 옛날에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장단점이 있긴 있더라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게 살아가면서 큰 재산이다. 큰 재산이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지 뭐. 언제 뭐 내가 뭐 부자로 살았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업이 없다. 뭐 직업이 없, 직장이 없다. 뭐 하다. 아니 근데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농사 짓는 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일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데 가기 싫은 거죠, 그죠? 한마디로 거기 가기 싫은 거지. 예. 그럼 거기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뭐야? 사람도 아닌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음식 물론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보면 좀 조금 먹기가 쉽지 않죠.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매일 먹고 살 거 아니야?
나도 먹으면 되지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나야 지금은 내가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 이 사람들은 또 같은 인간인데 운명적으로 조금 험한 지역에서 살아서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것도 뭐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 음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서울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지방 내려가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 오손도손 살다가 거기서 또 돈 좀 벌고 경제력이 생기고 뭐 그럼 다시 서울로 올 수도 있고, 내 역량은 안 되는데 꼭 서울에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경우,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겸손은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나하고 환경이 다른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저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 그게 그대도 그대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좀 그런 거다. 전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다 똑같은데 잠시 좀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한가해지고 편해집니다. 생각하기 다르네요, 그죠? 생각하기 다르냐.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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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기침이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네.